친구님들, 요즘 제일 핫한 테마가 뭘까요? 당연 AI입니다. AI가 얼마나 핫하냐면 미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의 대부분이 AI 때문이고, AI가 아니라면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I 분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 주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낮진 않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저점에 구매해서 장기 투자에 기반한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우리와 같은 파이어족들에게 신규 진입하기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기는 좀 그렇습니다. 통장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게 좀 아깝죠. 우리가 이럴 땐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G 파이어족입니다. 지난번 TMF, TLT에 이어 모든 게 다 고점인 이 시점에 우리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려 합니다. 역사적 최고점 부근인 현 시점에 들어가봤자 먹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고 잘못 진입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가 금 가격이 약 22만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약 23만원까지 상승했으나 현재는 하락해서 18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저점인 18에서 19만원 선을 터치하고 살짝 반등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금값이 꺾일지 다시 오를진 모르겠으나 신규 진입을 한다면 당연히 저 22만원일 때보단 18만 5천원 정도인 지금이 훨씬 낫겠죠. 만약 저 22만원일 때 금을 매수해서 23만원대 팔았다면 고작 만원을 번 겁니다. 하지만 그때 못 팔았다면 18.5만원으로 무려 3만 5천원의 손실을 본 거죠. 물론 반등해서 다시 금값이 최고가를 갱신하며 오를 수도 있습니다. 25만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22만원에 산 사람들은 13.6% 이득을 받지만 18.5만원에 산 사람들은 35%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투자 기간은 후자가 더 짧은데 수익률은 2배 이상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인 약 16만원 선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22만원에 산 사람들은 27% 손실, 18.5만원에 산 사람들은 13% 손실이 됩니다. 하락 시 버티기 훨씬 쉬운 거죠. 이처럼 역사적 최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상승폭은 낮추고 하락폭은 높이는 확률에 기반했을 때 그다지 좋은 투자법은 아닙니다. 그럼 고점일 때 안 샀는데 조정 안 오고 쭉 오르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텐데, 그럴 땐 그냥 내가 늦었으니 마음 편하게 놓아주는 게 더 멘탈에 도움되는 마인드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그거로 성공해서 먹을 수 있겠으나 그게 버릇되면 단 한 번의 폭락으로 그동안 쌓아온 걸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투자 방식은 버는 건 적은데 잃는 건 많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 최고점 구간에 있는 AI 종목들은 다소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더 오를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올라봤자 몇 퍼센트를 먹겠으며 최고점에 못 팔게 되면 얼마나 큰 하락을 얻어맞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당연히 우상향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금과 같이 이왕이면 눌림목이 왔을 때부터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급격한 하락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확정 손익으로 바꾸지 못한 채 하락을 맞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미래를 주도할 AI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가치주가 아닐까요? AI 쪽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챗GPT를 만든 오픈AI입니다. 오픈AI는 현재 비상장된 기업이지만 챗GPT와 소라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쪽에서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챗GP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챗GPT를 이용한 커머스인데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챗GPT를 이용해 추천을 받고 그 안에서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 역시 챗GPT 유료 구독자로서 예전 대비 검색 엔진 사용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현재는 정확도 문제로 교차 검증을 하느라 검색 엔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추후 개선이 되면 더더욱 검색 엔진의 의존도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커머스는 주로 검색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일단 검색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검색 엔진이 아닌 GPT에서 검색을 하게 된다면 GPT로 인한 물건 구매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히 관련된 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하겠죠. 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한다는 건 구매를 위한 수단, 즉 결제 인프라의 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가 추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앱을 이동하는 과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원클릭 결제, 자동 결제 구조를 가장 잘 구축해온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페이팔입니다.
첫째, GPT의 페이팔 결제 기능 탑재 예정입니다. 실제로 페이팔은 이번에 오픈 AI와 협업을 하면서 챗 GPT에서 페이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AI에 기반한 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간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의 활용도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덕분에 이 발표가 나자 페이팔 주가는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저점 박스권 행보 구간입니다. 페이팔은 핀테크 기업인 만큼 성장주로서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된 단계에 이르러 가치주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성장주와 비슷하게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50에서 $100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3로 박스권 중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성장주 중심의 강세장이고 덕분에 SCHD와 같은 가치주 중심의 배당 성장 ETF는 거의 4년을 횡보하면서 나스닥 성장을 전혀 쫓아가지 못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페이팔 역시 성장주보단 가치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거의 성장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은커녕 2017-18년도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진입하기 나쁜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2018년에 구매한 사람보다 무려 7년가량의 시간을 절약한 셈이죠. 여기에 GPT와의 연동으로 실적마저 크게 개선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GPT와의 협업 발표로 거래량을 동반한 급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호재 악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은 약 $300 부근인데 그 절반인 $150까지만 상승해줘도 현재보다 2배는 높아진 금액이죠. 셋째, 상대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현재 페이팔의 PER은 15배 정도입니다. 이것도 최근 GPT와의 제휴 소식에 급등을 해서 그런 것이죠. 반면 전통적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그보다 훨씬 높은 30배 내외의 PER을 갖고 있습니다. PBR 역시 비교할 수 없죠. 혹시나 PE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PER은 기업의 연간 순이익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간 순이익이 1억이고 시가총액이 10억이면 PER은 10배입니다. PBR은 주가가 회사의 자본 대비 몇 배로 평가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가총액이 10억인 회사의 순자산이 5억이라면 PBR은 2배입니다. S&P 500의 현재 PER 역시 30배 내외로 페이팔보다 훨씬 높은 PER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페이팔은 시장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GPT와의 협업을 통해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장기적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넷째, 성장주 랠리가 끝나면 가치주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보통 성장주 기반의 랠리가 마무리되면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가진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의 반복된 패턴입니다. 실제로 21년 당시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에 비해 다우지수나 SCHD와 같은 주들이 오히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긴축 여파로 나스닥은 크게 하락했지만 다우나 SCHD는 그에 비해 더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현재 시장 평균 대비 낮은 약 15배 수준의 PER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잉여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팔은 시장 순환매 속에서 가치주로 주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성장 모멘텀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와의 제휴 효과가 실제 실적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페이팔이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성장 둔화 때문이며 GPT와의 협업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실제 트래픽과 결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AI 검색, 추천 정확도나 결제 흐름이 완전히 최적화되지 않아 기대보다 이용률이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GPT 생태계 안에서도 다른 경쟁 결제 옵션이 존재하므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페이팔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성향이 강한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기 급등은 어렵습니다. 다만 꾸준한 현금 흐름과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급락 위험은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가치주 순환 사이클이 돌아올 때 점진적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성장주를 저점에서 주워가는 공격적인 투자형이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인과 성장주 등이 매우 높은 가격에 오른 상태이기에 추가 진입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소소하게 중장기적으로 모아가 볼까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은 아무래도 판단을 잘못하면
꽤 오래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수없으면 탈출을 못할 수도 있어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나스닥 같은 지수 ETF의 경우 워낙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QQQ를 통해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개별주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비중을 크게 가져가진 않을 것이고 GPT의 페이팔 결제가 도입되는 2026년까지 가격에 상관없이 소량씩만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박스권 하단인 $50까지 하락하면 33% 손실이지만 전고점의 50% 부근인 $150까지만 올라줘도 100% 이득, 전고점에 닿으면 400% 이득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라고 봅니다. 비슷한 전략으로 투자했던 것이 두나무와 빗썸이었죠. 당시 이 주식들은 코스피 평균 PER인 10 대비 PER이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랠리를 하고 있었고 두나무와 빗썸은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뜨면 두나무와 빗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량씩 매수를 진행하였죠. 결국 둘 모두 100%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고수도 아니며 투자하는 족족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30대 중반에 4억대 자산을 갖고 있는 파이어족. 딱 그 정도입니다. 제 방법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 중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면서도 리스크를 감수할 때는 과감한 편입니다. 때문에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보단 저와 투자 지향점이 맞고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신다면 함께 투자하시고 아니라면 그냥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웬만한 게 다 고점이라서 투자할 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페이팔은 평균 대비 낮은 PER을 기록하고 있으며 차트상으로도 저점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하는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많은 양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이번 오픈 AI와 제휴를 통해 성장 동력까지 얻어 박스권을 탈피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역사적 최고가이거나 그와 근접해 있는 만큼 투자할 종목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기에 남은 현금으로 이런 저평가주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현재 기준에선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실적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실적이 개선되며 상승하게 되면 전고점 절반까지만 올라도 현재 대비 10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끝나고 가치주 순환 사이클이 돌아올 때도 강력한 재평가 후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 시점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 페이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이어 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거나 새로운 종목을 투자한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같이 파이어 운동 열심히 해봅시다.